호구도 그냥 보통 호구가 아니라 글로벌 호구.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외교 참사, 매국 외교, 불력 외교, 한일 관계에 새로운 폭탄으로 작용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예,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만든 건데요. 민주당이 만든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강조하는 거. 미래로 가자. 미래를 보자. 그렇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구국의 결단이다.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예전에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체결하면서 을사늑약, 을사오족들이 하는 얘기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나라를 이제 팔아먹었다. 1910년에 일진의 그 멤버들이 한일합방 청원서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합쳐야 된다. 한일합방 청원서를 만들면서 거기에도 내용이 제발 보니까 우리를 좀 알아서 먹어주세요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는 안 들어가 있지. 그래요? 예, 거기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을 있어요. 그 똑같더라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워딩이나 을사보호조약 때 했던 거나 한일합방 때 했던 거나 똑같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국민을 위해서는 결단을 잘 안 하는데 이제 매국을 할 때는 그렇게들 결단을 열심히들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전범기업한테서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우리가 내겠습니다. 포스코랑 한국도로공사랑 옛날에 65년 한일 청구협정으로 돈 많이 받았던 그 잘 나가는 이제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대신 내겠습니다라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결단을 했죠 지금. 아니 우리 기업들이 강제동원했나?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전범기업인가? 그러니까요. 포스코가 강제동원했습니까? 한전이 강제동원을 했습니까? 아니 KT가 강제동원했으니까 도로공사가 왜 강제동원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걸 부담을 합니까?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아무 돈이나 받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서 참혹하게 수탈하고 고생시켰던 행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도 하라 라는 얘기지. 아무 돈이나 누구 돈이든지 다 돈만 주면 다 된다는 얘기 아니거든. 아니 우리도 돈 많아요. 우리도 돈 많아요. 주려면 우리도 줄 수 있어. 우리 국민들이 실질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더 높아. 우리가 거기다 대고 돈 한 푼 달라고 거지처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집니까? 아무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얘기입니까? 당신도 원래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바로 평통 사무처장 하고 있는 석동현이가 한 얘기예요. 이런 무식한 친일파, 친일 일본의 하수인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느끼는 게 우리가 사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군사력으로 치면 세계 5위권, 6위권을 다투는 나라고 북부를 축적해 놓은 레벨도 이제 예전만큼의 그런 나라가 아닌데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나라인데 왜 이렇게 일본한테 설설 기지 못해서 난린지 약간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범 기업들이 저질렀던 소위 이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위자료로 이제 배상하라는 문제였잖아요. 제3자가 변제를 대신 해주게 되면 그걸 대신 갚아준 재단은 나중에 그 전범 기업들한테 돈을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이제 구상권 청구라고 하죠. 우리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이제 니네가 돈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우리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제3자 변제라는 방안 자체도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무효예요.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현행 민법상으로도. 아니 내가 왜 허가도 안 해줬는데 얘가 갚아야 될 거를 네가 갚냐? 나는 이 돈 안 받는다. 그럼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에다가 이 지금 현재 배상에 대한 협상권을 위임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그 협상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적이 있습니까?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위임한 적도 없어. 그런데 정부가 권한도 없이 나서가지고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일본 전범기업 간에 발생한 민사소송의 문제를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끼어들어서 마음대로 3자 변제를 해줍니까? 이것도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환장할 노릇이 또 그런 건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일본 기업이 부담할 거다.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할 거다.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외교부 담당 공무원이 청구를 포기하게 되면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보좌관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배임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일본 가서 대통령이 선언해버렸죠. 선언해버렸어요. 업무상 배임.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엎어버린 것은 이건 삼권 분립 위반. 헌정질서 문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던 게 불법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불법적인 행위에 기반해서 강제 동원을 해서 징용 피해자들을 이제 고생시키고 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위자료도 안 주고 있는 거.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순서라는 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배상도 안 하겠다. 당연히 인정도 안 하겠다. 그게 사과도 없다. 인정도 안 하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강제 동원한 적이 없다. 위안부도 징용자도 강제 동원한 적이 없다. 아베 정권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강제 동원을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따라서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다. 정당했다. 아. 이러고 있었거든. 아, 심지어 일본 그 국회의원 미키 게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게예요, 그게 예, 또? 일본 게 하필 미키 또 게인데 예. 이름이 또 하필 또 개예요? 게 일본 유신의 소속인데 여기 그 이제 극우 정당 중에 하나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예 애초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진짜 이름이 미키 게네. 미키 게입니다.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아예 애초에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한국이 잘못했다. 한국이 가해자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한국 법원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한국 보고 사과하려잖아 이번에. 한국이 사과해야 된다. 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의 모든 입장을 계승하겠다라고 했는데 역대 내각 중에서 식민지에 대해서 사과한 내각은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이전에 이제 선언을 무라야마 해서 내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베 정권에 와서 이걸 철저하게 부정했거든. 식민지 지배는 정당했다. 강제 동원은 없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오부치 김대중 선언 자체를 일본은 거의 이행을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내놓은 해법이 갖는 가장 큰 죄악은 바로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해왔던 일본의 입장에 면죄부를 준 것이고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 이제 유일한 성과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해결했다. 아 해결했다. 이건데 이런 황당한 주장도 없어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19년도에 했죠. 네.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폴리에미드. 반도체 만들 때 굉장히 좀 핵심적인 것들. 이게 핵심적인 거였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체 내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있거나 이미 다 대체를 해버렸어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이걸 수출을 못 해가지고 일본 기업이 망하게 생겼다고 네. 일본 정부에다 대고 계속해서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왔어요. 말하자면 일본 기업들의 민원사항.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곧 문 닫게 생긴 거예요, 진짜. 그렇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이걸 갖다 써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수출 규제 해제 안 하면 우리가 한국에다 공장 짓고 거기에서 바로 공급을 하겠다. 네. 이미 한국에다 공장 짓고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뭐 동진 세미캠 뭐 이런 굉장한 중견 기업들이 소재들을 다 개발을 해가지고 이미 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다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풀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기업들이 값싸게 집어넣어. 그럼 우리 기업들 지금 개발해가지고 이제 한참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성과입니까? 일본 기업 민원 해결해 준 거지? 그러니까요. 외교 관계라는 게 원래 이제 호혜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주면 저쪽도 하나 주고. 원래 주고받는 게 있어요. 양보를 했으면은 양보를 받아내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이번에 째째하게 주고받는 그런 식의 협상 안 한다. 우리가 통 크게 주고 감동을 시켜서 그걸 나중에 이제 뭔가 크게 돌려받는 거를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게 감동을 줬어. 이야.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냥 독도 문제. 싸닥으로 그냥 바로 때리던데. 바로 그냥 독도 문제. 뒤통수를 그냥 바로 치던데요. 이것도 사실 어이없는 게 대통령실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얘기할 때 우리 대통령이 묵고 있던 호텔을 떠날 때 호텔 직원들이 다 도열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 환호를 해줬다. 이게 지금 외교 성과라고 지금. 아니 저도 일본 가가지고 돈 쓰면 환호 받습니다. 거기 저 욕한 가면은 그 직원들이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제가 하룻밤에 50만 원 쓰니까요. 호구로 잡으면 당연히 잘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구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호구도 그냥 보통 호구가 아니라 글로벌 호구. 아낌없이 주는 나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를 하려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 말을 기시다가 직접 하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도 일본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꼭 받아올 겁니다. 사과 발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얘기했는데 정작 기시다는 그런 말을 이런 방구도 안 했고 기자들이 아니 사과 받는다더니 왜 사과라는 말을 안 합니까? 직접적인 사과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김성환 외교안보실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 사과 한 번 더 받아서 뭐 합니까? 뭐 그전에도 한 50번씩 사과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일본 국가안보실장도 아니고. 50번 사과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세고 있었나?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김태여 1차장은 어저께 YTN 나가가지고는 20번 사과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실장하고 차장하고 말이 다릅니까 그것도? 말은 맞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했던 건 수백 번이에요. 문제는 최근에 지금 아베 정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제동원, 위안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인정한 사례가 없어요. 아베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특히 강제징용은 아예 인정을 안 했으니까. 예. 그런데 무슨 갖다가 사죄를 했다고? 언제 했는데? 옛날에 한 번? 독일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독일은 매년 해요. 매년. 침략 전쟁을 한 번도 부정하거나 그걸 정당화 시켜본 적이 없어요. 계속 독일은 교육하고. 철저하게 반성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매년 희생자들을 참배하고 또 반성하고 사과하고 해오고 있어요. 독일의 전범 기업들 다임러, 폭스바겐, 지멘스 이런 네, 기업들이 네. 있었죠. 이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했던 주변 국가 국민들 166만 명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출연을 해가지고 배상을 했어요. 배상.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상을 해줬어요. 배상을. 그리고 일본의 전범 기업들도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한테 대해서는 배상을 해줬어요. 그때 합의해가지고 사과도 하고. 예,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왜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당당하냐 이런 겁니다. 그것도 웃기는 일이네요 사실. 나라에 따라서 대해서만. 그냥 만만하니까 우리는 그냥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중국은 힘이 세니까 가가지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상까지 다 해주고 우리 한국은 한 푼도 안 해주고 그런 적 없다라고 부정하고 식민지배는 정당했다라고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고 되려 그렇죠. 우리 보고 사과하라고?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외교 참사, 매국 외교, 불력 외교 이게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까? 걱정이 되는 게 2015년에 위안부 합의 때처럼 결국은 잠재된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위안부 합의했던 것도 지금 이행해라. 독도 문제도 해결해라. 네. 초계기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서 레이더 조준한 것도 그것도 사과해라. 지금 네. 이렇게 이제 추가로 이제 계속 네.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일본에서 귀화한 호사카 유지 교수. 호사카 유지 예. 교수는 저러다가 독도에다가 군사 기지를 같이 쓰자고 이제 나올 수 있다. 독도가 동해에 사실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레이더 기지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미일 공동 군사 기지의 후보지예요. 그렇게 해서 3급 공동 관리가 되면 일본도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의 주장은 독도는 일본 영도예요. 거기서부터 절대 안 나가게 됩니다. 아니 얼마 전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독도 인근에서 했거든. 네. 일본의 군함이 점점 더 한 발짝씩 독도 가까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협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급한 적이 없다. 어떤 게 진실입니까? 일본은 심지어 관방장관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 얘기 했다. 이걸 이제 NHK나 뭐 지지통신 같은 이제 매체에다 확인을 해줬더라고요. 아니 그럼 말하자면 일본 국민은 그걸 알아도 괜찮고 그런 권리가 있고 한국 국민은 에휴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거 말이 되나요? 누가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 기시다 총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요리 신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일본 사람들 참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본인이 거짓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정직하면은 기시다 총리도 정직하고 그렇게 그걸-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거짓말했다고 그러면 인정하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이건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가 아니라 한일 관계의 새로운 폭탄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발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더 한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요구해 올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독도 네. 얘기했잖아. 수산물 수입하는 거 얘기했잖아. 이제 네. 이행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수산물 수입하라 아마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강제동원에 대한 3자 변제 해법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폭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국이 또 약속 어긴다 저거. 또 거짓말했다. 약속 오겠다 그러고 또 아마 한국 압박해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정말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진짜. 그럼 외통위에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 내일 그래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립니다. 분명히 현안 질의도 하겠지만 아마 그거 가지고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식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해법이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이번에 했던 발언과 약속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바로 서지 않고는 미래도 없습니다.